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윈의 이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의학입니다.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의학의 한 분야, 다윈 의학이라는 그런 분야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히포크라테스와 다윈의 만남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만남 이렇게 주선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이유는 히포크라테스와 다윈은 참 오랫동안 두 분이 만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의 노력으로 만나긴 만났는데 여전히 그 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상당히 뜻밖의 굉장히 좀 배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고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의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감기 걸려서 열이 오르면 딴 때는 별로 의사 노릇 안 하시다가 또 갑자기 그냥 자기가 의사인 양 해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열제라는 거는 열을 낮춰야 되는 때 이제 먹으라고 우리가 개발한 건데 이게 열을 낮춰서 좋은 경우가 있고 좋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없으면서 우리가 그냥 마구 해치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르는 아이가 열이 거의 40도가 되는데 그때도 제가 다윈 의학자 흉내 내면서 이 열이 과연 좋은 열일까 이 짓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 뇌 다 상합니다. 너무 고열로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빨리 해서 열을 낮추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몸이 열을 이렇게 발열할 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균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일부러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고 다윈 의학자들이 이 점에 착안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냉혈동물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도마뱀이나 뱀 같은 동물 보고. 이거 냉혈동물이라는 표현은 별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저 친구들도 피는 따뜻해요. 피가 차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 온도에 맞춰서 자기가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변온동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마뱀을 저 같은 생태학자가 도마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주로 하는 게 쟤네 하루 종일 햇빛에서 그늘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주로 관찰합니다. 되게 재미없어요, 어떨 때. 그걸 이제 영어로는 셔틀링 비헤이비어라 그러는데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격이다 이거예요. 몸이 좀 더워지면 이제 그늘로 들어갔다가 좀 추운 것 같다 그러면 또 따뜻한 데 나왔다가 이거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게 쟤네 삶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먹고 짝짓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처럼 항온동물은 몸 안에 우리가 사실은 난로를 하나 아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떼면서 몸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우리는 유지비가 많이 드는 동물입니다. 근데 쟤네는 난로 안 틀고 난방 끄고 추우면 따뜻한 데 나가 있고 더우면 시원한 데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행동으로 자기의 온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변온동물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런 도마뱀에게 실험을 해보면요. 도마뱀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주사해가지고 일부러 감기에 걸리게 하면 뜻밖의 햇볕에 오래 나가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오르면 열을 낮춰줘야 될 것 같은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하고 해열제를 먹는데 정반대로 도마뱀이 감기에 걸리면 햇볕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사실은 도마뱀이 열이 오른다는 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감기 바이러스를 태워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온도를 한 1, 2도 올린 겁니다. 자, 겨울에 주로 감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감기 바이러스가 시원한 걸 좋아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열을 올려놓은 건데 제가 해열제를 그냥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바이러스한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가 애써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너무 잘못 복용하고 있으면 감기가 오래가는 일을 제가 스스로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는 일이 진화의 긴 역사 동안 우리 몸이 터득한 지혜의 산물이라는 걸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걸 달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대의학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 몸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조금 탈피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그 현대의학의 발달 덕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거를 상당히 이제 많이 밝혔습니다. 뭐 물을 끓여 먹어라, 온도를 잘 맞춰라,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과정에 대한 그런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개발하고 그 치유 방법이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아직은 미숙한 것도 있지만 나름 굉장히 많은 걸 개발해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여기 의사 선생님들 저 표정을 보십시오. 모르겠다 이런 표정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도대체 왜 병에 걸려야 되는지, 하느님은 도대체 왜 질병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건지, 그게 바로 다윈 의학의 초점입니다. 도대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다 이게 자연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의학이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균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걸 상당히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지구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다른 생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 생물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질병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질병이라는 것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생충, 우리가 이제 기생충 하면 자꾸 회충, 촌충 이런 걸 생각하시니까 병원균까지 포함해서 기생생물, 그들의 생태와 진화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면 질병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건물, 어떤 건축가가 저런 건물을 지어놓고 제목을 기생충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저 원래 있는 건물에 들러붙어서 빨아먹고 사는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자, 이런 기생생물들에 대한 연구가 나름대로 기생생물학이라는 분야인데 한때 굉장히 사양길로 접어들던 연구 분야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끔가다 1년에 한 번 정도씩